업황으로 보면 사이클 초입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반도체 외에 지금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별로 없어요.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비중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AI 트렌드가 좀 더 길게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사이클 봤듯이 바이오 사이클 봤듯이 결국 그러면 탑 10 안에 4대 종목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4대 종목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행구 반갑습니다. 오늘은 IT의 신 이영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대표님 말씀대로 4분기 반도체 수출부터 해서 계속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또 강하면서도 유난히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52주 신고가 뚫는 이런 움직임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대표님 보시기에 이런 움직임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업황으로 보면 사이클 초입이에요. 이제 초입이고 이게 이제 4분기의 데이터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로 보면 반도체 4분기 그러니까 12월 그 한 달 수출이 110억 달러 정도 돼요. 110억 달러 되는데 이게 15개월 만에 최대치고요. 우리나라 수출에서 보면. 그리고 분기로 보면 한 300억 달러가 좀 안 되거든요. 한 290억 달러 후반대 정도 나왔는데 이게 6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한 거고. 제가 3분기에 재고 조정 마무리되고 4분기에 이제 주문이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게 이제 바닥 시그널 잡고 상승 시그널의 초입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건데 그럼 왜 이렇게 12월하고 1월 초부터 이렇게 달리냐? 항상 그래요. 이게 우리가 기존 추정치보다 서프라이즈 나오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HBM이 작년에 딱 그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는 향후 5년 동안 성장률이 40% 평균 성장률. 그리고 그 뒤로 얼마 있다가 70%대. 그리고 89%. 결국 작년 대비 올해 성장이 17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서프라이즈 나와주면 계속해서 주가는 올라요. 그리고 정작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빠지죠. 우리 엔비디아 실적 보시면 기억나죠? 정작 엄청난 실적 나왔는데 주가는 그때가 거의 어떻게 보면 단기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세계 반도체 통계기구 같은 WSTS 같은 데서 나온 게 데이터가 11% 성장이었어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이. 네네. 그러다가 테크인사이츠 같은 데서 17% 이야기했거든요. 최근에 IDC라는 시장 조사 업체는 20%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디폴트 값이 메모리 반도체는 전부 40% 이상. 보수적인 시장 조사 업체들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무조건 40%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촬영 날짜 1월 3일이잖아요. 어제가 이제 첫 거래일이었죠. 그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굉장히 무겁던 원익 QNC 같은 업체들, 그리고 심텍 같은 기판 업체들, 막 이런 업체들이 막 날렸거든요. 그리고 리노공 같은 업체들도 막 10% 올랐어요. 그럼 왜 이러냐? 일단 이제 저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 데이터를 보니까 삼성이 감산을 어느 정도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감산량이 35%였거든요. 그러니까 공정 100% 가동하면 100인데 이거를 65, 70까지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4분기부터 얘들이 빗 그로스를 보니까 빗 그로스가 늘었어요. 디램이 27%가 늘었고 낸드 플래시가 41%가 늘었어요.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하고 작년 연초 디램 점유율 격차가 18%포인트였는데 이게 3분기에 4.4%포인트까지 붙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삼성 그 임원들이 굉장히 압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이제 시장 점유율도 1등 뺏기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HBM 밀리죠. 디램도 지금 계속해서 서버 쪽은 SK 하이닉스한테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작년 주가로 보면 여실히 나타나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연말에 삼성이 하드캐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해서 40% 올랐고 SK 하이닉스는 80% 후반대가 올랐어요. 2배 이상 차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게 결국은 HBM하고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삼성의 본원적인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막 생기고 있던 차이였거든요. 그리고 삼성이 이제 더 이상 기술의 삼성이 아니야 의문이 되는데 이런 걱정이 있는 데다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주문형화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삼성을 압박하니까 이제 삼성이 잘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은 마켓시어 1등이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감산을 풀어버린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기조가 빨리 간다 그러면 수요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올라오지 못한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어제 주가는 신났지만 저는 약간 아쉬웠어요. 이번 사이클 감산 스케줄을 좀 뒤로 갈수록 이번 사이클 좀 길게 뽑을 수 있고, 그리고 작년에 워낙 적자가 컸잖아요. 그렇죠. 수십조 적자를 냈거든요. 요걸 좀 만회하려면 이번 사이클 좀 길게 뽑아야 돼요. 삼성이 또 네, 안타깝네요. 네. 그만큼 지금 어찌 보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삼성이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죠. 상황이 안 좋은데 차세대 기술에서 밀리고 새로운 트렌드에도 밀리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TSMC하고의 뭐 파운드리 경쟁도 별로 시원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메모리 쪽에서 헤게모니라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점유율, 마켓시어를 확대하려는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상승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얼음판처럼 위태위태한 상황이거든요. 감산을 통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상승으로 접어든 거잖아요. 실제로 3분기 보면 빗 공급 기준으로 보면 2%가 줄었어요.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 2%가 줄었는데 가격이 두 자릿수 오르면서 실제로 매출은 10%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는 건 Q가 아니라 P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약간 또 삼성이 초를 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이제 15%에서 좀 홀드를 해서 끌고 갈지, 이거는 이제 삼성의 스탠스에 따라서 향후 이제 이번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폭과 높이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는 기준이 지금 삼성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의 전체적인 감산 흐름이 기존 예정대로 진행이 됐었다면 사실상 이번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좀 더 길고 좀 크게 갔을 텐데, 이번에 삼성이 4분기 발표 보니까 예정대로 그 감산 폭을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이클이 생각보다는 좀 짧게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네요. 뭐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좀 이른데요. 만약에 이제 삼성이 다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 가격이 더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걱정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12월하고 1월이 막 좋을 수 있는데요. 또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확 당겨서 이제 한 방에 반영해버리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러면 지금 사실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대표님께서 기존에 설명해 주실 때는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겠네요. 보유 기간 자체가. 네,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기존에 보던 뷰대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이 이제 비트 그 공급을 얼마나 늘리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을 그렇게 늘리더라도 이제 뭐 만약에 삼성이 뭔가 올라오는 수요를 보고 공급을 그렇게 늘렸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수요가 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인데 공급을 이렇게 이제 늘린 거라 그러면 안 좋죠. 사이클. 그렇죠. 오히려 사이클이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빨리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수요 회복을 우리가 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좀 공급단의 뭔가 예전과 달라지는 흐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투자자로서는 좀 더 좀 이 흐름을 긴밀하게 좀 계속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이제 그 작년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 상반기에 봐야 되는 이벤트가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감산 그 스케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연초에 땡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연초에 땡겨서 써버리면 이제 중요한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제가 어제 기사만 보더라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올해 또 반도체 투자를 늘린다라는 발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업황에 있어서는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감산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줄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업황이 완전하게 지금 개선된 게 확인이 안 되는데도 이러한 초기 흐름에서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늘린다라는 발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흐름 자체가 되게 급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투자를 많이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그렇게 이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올해는 정치의 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정치 이벤트들, 굵직한 정치 이벤트들이 되게 많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미국 재선 이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바이든 현재 여당이자 대통령인 바이든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이제 칩스법하고 IRA, 인플레 감축법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금의 어떻게 보면 강한 경기를 끌고 가는 요인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외자 기업들, 특히나 이제 보조금을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더 투자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또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기업들은 스마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용을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고요. 스케줄 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총선이죠. 총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열심히 해서 고용 창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것도 또 불확실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여당이 이길지 야당이 이길지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막상 나중에 가서 얼마나 투자했어 이렇게 까보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제로 캐펙스 투자한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공급이 늘어나는 캐펙스보다는 아무래도 클린룸이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이렇게 확보해 놓고 나중에 수요가 올라오면 이제 장비를 넣고 세팅하는 그런 용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캐펙스 투자하는 게 기존의 공급량을 100인데 이게 120, 130 늘리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또 R&D 쪽이 많이 들어요. 지금 차세대 선단 공정이나 뭐 아니면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렇게 대부분 연구개발비 되게 많이 써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런 쪽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실히 정치에 하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해야겠네요. 그 블러핑이 당하면 안 돼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이제 시클리컬 투자를 뭐 이렇게 여러 요소들을 녹여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다 감안을 하시죠. 그래서 저게 선언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건지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재무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져 있어요. 삼성조차도 취약해져 있기 때문에 막 지금은 돈을 막 지를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금리 인하의 원년이 될 수 있는 해다 보니까 기업들이 기존의 고금리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해서 좀 밀어놨던 투자들을 올해부터 조금씩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진짜 금리가 뭐 올해 뭐 6번 인하한다고 그러면 실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연준을 지금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렇죠. 조변 섞게 하는 게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고, 특히나 파월을 뭐 신뢰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지금 다수의 기대감들이 지금 반도체 업황에 확실하게 지금 상반기에 좀 집중화 되면서 반도체 흐름이 쉽게 깨지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반도체가 뭐 기저효과가 워낙 또 센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외에 지금 뚜렷한 성장 산업이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별로 없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어떤 그 글로벌 정세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무역 수지가 굉장히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지난 4분기에도 굉장히 무역 수지가 좋았는데, 무역 데이터를 한번 쭉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제 IT의 신 이영수 채널에서 그 무역 그 수지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쭉 해본 적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대부분 반도체 같은 이런 그 중간재를 판매해서 돈을 벌고요. 달러를 벌어오고, 대부분 달러가 어디로 나가냐면 원유로 나가요. 기초 원자재.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무슨 우리 산유국들 있죠. 호주, 뭐 사우디아라비아, 뭐 카타르 이런 데다가 엄청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를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요건 이제 뭐 반도체하고 약간 연결된 이슈기도 하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최근에 미국 셰일 오일 증산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게 바이든 정부 들어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잖아요. ESG 트렌드 때문에 그렇죠. 강화를 했었는데 유정수를 더 막 뚫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셰일 쪽에서 증산이 일어나기 어려운 게 유정을 신규로 더 뚫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이제 이게 전제였거든요. 그리고 셰일 업체들의 그 재무적인 구조가 너무 취약해져 있어서 유정을 투자하는데 돈이 굉장히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증산이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빈살만 같은 경우도 막 바이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뒤통수 탁 쳐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셰일 가스, 셰일 오일 증산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이게 기술 혁신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 다 뽑아냈던 유정이라고 닫아놓은 것들 있죠.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는 여기 있던 그 원유의 10%밖에 못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프리킹 공법이라는 게 그 관을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넣어가지고 암석을 파쇄하는 거예요. 근데 기존보다 암석을 훨씬 더 파쇄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서,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물 가지고 이렇게 쫙 뽑아냈다 그러면 요즘에는 개 같은 것들 넣어가지고 뽑아내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생산성이 더 높아지고, 그리고 기존에 죽어있던 유종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더 파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면서 최근에 유가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유가가 안 올라간다라는 거는 우리는 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는데 수입이 나쁘지 않게 갈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제조업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국가거든요. 거의 우리나라가 그 내수 대비해서 거의 수출이 한 3배 정도 되니까 레버리지 거의 3배 일으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독일이나 중국, 뭐 일본 같은 제조업 국가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레버리지 비율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대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데서 보면 이게 이제 만약에 그 뭐 수입 상황은 괜찮아지는데 수출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워낙 강세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또 우리 주식시장이나 한국 자산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또 그 속도의 시간은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업계 내에서의 이 경쟁 구도가 되게 뒤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씀하셨다시피 2023년의 주가 상승률만 보더라도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거의 2배 이상 상승할 정도로 요즘에는 하이닉스가 굉장히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제는 삼성전자 살 바에 하이닉스 산다 이런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고 있더라고요. 대표님도 약간 그런 식으로 보시나요? 일단 투자 스타일인데요. 모멘텀을 계속 보는 쪽이면 사실 작년은 모멘텀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비싸더라도 그런 업체들이 계속 갔거든요. 모멘텀 투자를 하는 쪽은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최근 트렌드도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주가가 어느 정도 밀리는데요. 요즘에는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거를 패시브 수급들이 상쇄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비싸잖아요. 비싼데 MSCI나 뭐 FTSE 같은 이런 인덱스에 포함이 돼요. 그러면 또 신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주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 ETF에 마지막으로 던지는 거죠. ETF가 받아줘요. 그게 이제 마지막 피날레거든요. 요즘 트렌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코스닥 상위 탑 10 중에서 반도체 주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HPSP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 AI 트렌드가 좀 더 길게 이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전지 사이클 봤듯이 바이오 사이클 봤듯이 결국 그러면 탑 10 안에 4대 종목은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4대 종목 될 만한 게 뭐 있겠어요? HPSP,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뭐 이런 애들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이 비싸요. 지금 밸류로 비싸거든요. 더 이 업체들이 탑 10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밸류로 지금 따지면 이 회사들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면 SK하이닉스도 미국에 있는 월가 쪽에서 펀드 매니저가 신흥 그 이머징 쪽에서 ETF를 한다 그러면 그럼 SK하이닉스도 기본적으로 디폴트를 담아야 돼요. 이런 수급들이 굉장히 좋은 거죠. 물론 삼성전자도 좋겠지만 거기서 비중을 아무래도 메모리 쪽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선도하는 하이닉스 쪽을 좀 더 비중을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또 역발상한 투자도 괜찮아요. 의외로 작년에 인텔 투자하시는 분들이 수익 많이 났거든요. 인텔이 우리 계속 동네 바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되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더 나빠질 게 없으면 올라가요. 지금 우리가 삼성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파운드리도 안 되죠. 시스템 LSI도 안 되죠. 메모리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되는 거는 핸드셋이나 가전 뭐 이런 세트인데 사실 세트를 보고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연말에 왜 슬금슬금 오르냐. 더 나빠질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지금 나쁘다고 한 것 중에 한 개만 잘 돼도 오히려 반등하는 거예요. 인텔처럼. 턴어라운드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이게 삼성을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히려 투자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모멘텀으로 뭐 따라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쌀 때 오히려 좀 이렇게 매수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투자 성향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가 맞죠. 행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부 파트너 스빈쌤입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정말 위기를 좀 탈피하고 기회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한 부자가 또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특별히 한보따리 또 준비했습니다.